고로 브리더 개방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 경상북도에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경상북도가 포스코에게 유리한 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유치했다고 발표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국책 사업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체도 없는 사업에 경주시가 수백억 원을 투자하려 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제철소들이 비상시에 대비한 고로 안전 밸브, 이른바 브리더를 정비 작업을 할 때도 열어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 방출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배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관할 자치단체가 브리더 개방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포스코의 요청에 앞장서고 있어 면죄부를 줄여야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과 광양 현대제철소는 최근 고로 정비 과정에서 브리드를 임의대로 개방해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하다 적발돼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사전 통지받았습니다. 제철소들은 세계적으로도 정비 작업 때 모두 브리더를 연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고 환경부는 민간 협의체까지 만들어 해외 사례를 조사해 곧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논란이 예상되는 대단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담당하는 경상북도가 대놓고 포스코의 편을 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검토해달라며 환경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현행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 예방의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되던 브리더 개방을 정비 작업 때도 열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되더라도 아무 때나 사전 통지 없이 브리더를 계속 열겠다는 건데 경상북도는 포스코로부터 건의서를 받는 날 곧바로 경상북도 명의로 된 공문을 첨부해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국 시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앞에 두고 경상북도가 기업에 유리한 법 개정에 신중한 검토 없이 앞장선 셈입니다. 기업의 법 위반을 조속히 집행해야 될 시점에서 경상북도가 나서서 앞전의 일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되돌리려고 하는 행위는 정말 중대한 직무유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브리더 개방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제철소 측 입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며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도 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면 법 개정해갖고 이거 하는 수밖에 없다는데 지금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전남 광양도 올렸고 저 충남 당진도 충청남도도 올리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건의해요? 법 개정 주체가 환경부인데 그걸 왜 지자체한테 그걸 개정해달라고 논다 모르겠어요? 환경부가 구성한 민간협의체는 지난달 미국 아르셀로미탈 제철소 등을 현지 조사해 우리나라와 달리 브리더 개방과 관련한 여러 규제 조치를 운영 중인 사실을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포스코의 대변인을 자처한 경상북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환경운동 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데도 경상북도가 포스코의 편을 들어 정비 작업 시 브리더 개방을 합법화하려 한다고 밝히고, 이는 경상북도가 포스코의 대변인을 자처한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이철우 경북지사를 규탄했습니다. 또 이철우 지사는 포항제철소 2고로에 내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사전 통보 조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난달 유치했다고 발표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은 국책 사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실체도 없는 사업에 경주시가 방패장 지원금 수백억 원을 전용해 투자하려 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달 협약을 맺고 경주 간포에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비와 민간자본 등 7,200억 원을 투자해 소형 원자로와 방패물, 원전 해체 핵심 기술 등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발표 이후 경주 환경운동연합이 민중당 김종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은 정부의 국책 사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주시가 선투자하겠다는 900억 원은 방패장 유치 당시 확보한 에너지박물관 건립 비용이라며 잘못된 투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수원에서 에너지 박물관에 2천억 투자하기로 한 약속인데 박물관이 이제 물 건너 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써야지 획산업계에 다시 900억을 선투자하는 것은 이치 안 맞다고 봅니다. 또 경주시 의회에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경제적인 유발 효과 등도 확정되지 않았고 연구 내용과 목적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경주에서는 그 고준위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그 고준위 폐기물을 연구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 걸 시민들의 어떤 공감이나 어떤 동의를 얻지 않고.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은 간포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사업의 하나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연말쯤 확정하고 원자력 연구원과 함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제74회 광복절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태권도 퍼포먼스가 오늘 울릉도 전야제를 시작으로 내일 독도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주최하고 한국말스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기원과 대구 경북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해 태극기 퍼포먼스와 태권도 시범을 펼치고 관광객들과 함께 플래시몹도 선보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저녁 울릉도 도동항 해변공원에서는 전야제가 열려 다양한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의병 활동을 하다 순국한 벽산 김도현 선생의 105주기 추모 행사가 오늘 영덕군 영해면 대진이 도회단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숙모제에는 유족 대표와 김도현 선생의 출신지인 영양군 관계자들도 참석해 고인의 애국정신을 기렸습니다. 벽산 김도현 선생은 을미사변 직후 의병을 모집해 일제와 싸웠고 학교를 세워 인재양성에 힘쓰다 국권이 상실되자 동포에게 고하는 시를 남기고 1914년 영해 대진이 앞바다에 투신 순국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를 만나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국책 사업이 일으킨 지진이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대한변협에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변협 생명존중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와 오령호 침몰 사고 등 피해자 법률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역사를 바꾼 그날의 용기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대구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서 행동하겠다는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 2010년 경산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한 고 김순학 할머니. 16살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김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애환을 다큐멘터리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모니부터 여자들도 다 그랬다. 지난 1년 사이 전국에서 위안부 할머니 8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전국에 살아계신 피해 할머니는 20명, 대구 경북에만 이제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들 생존자들에게 직접 사과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두 번째 열리는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식에선 아베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가슴속이 저 밑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와 같은 불길이 제 가슴속을 휩싸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거짓과 폭력에 기억과 행동으로 맞서자는 다짐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좀 더 열심히 기록하고 알리고 또 스스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8년간 불의에 맞서 싸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와 노력을 기억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생존자 가운데 처음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 잔혹한 기억을 다시 되살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진정한 치유를 위한 사과와 배상을 위해 지난 28년을 하루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 지역 수돗물 필터 변색에 따른 주민 신고가 지금까지 433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지역 중에는 오천읍이 408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25건은 상대동과 죽도동 등 남구 지역에서 신고됐습니다. 포항시는 민원이 접수된 수돗물을 채수해 자체 조사와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구리와 아연, 망간, 철, 탁도 등 6개 항목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수돗물 필터 변색 원인에 대해서는 교수와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7명으로 전문조사단을 꾸려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비를 지원받아 올 하반기에 도내 6개 시군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설치 장소는 포항 운하에서 운영 중인 크루즈선과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포항 상대동 젊음의 거리 등 모두 27곳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도내 5개 시군 20개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남부 해역 일대 고수온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합동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포항 남부 해역 수온이 28도에 도달함에 따라 지난 13일 경주 월성과 포항 양포, 구룡포, 석병 지역에 고수온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도는 시군과 어업기술센터 등과 현장 대응반을 편성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피해가 없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태풍 크로사가 일본 쪽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광복절인 내일까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직접 영향권에 드는 울릉도와 독도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제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가고시마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광복절에는 일본 히로시마 육상을 관통한 뒤 다음 날 새벽에는 독도 해상에 상륙하겠습니다. 이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와 동풍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지역은 오늘 밤부터 광복절 당일인 내일까지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 동해안으로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북부 동해안과 직접 영향권에 드는 울릉도와 독도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따라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태풍 예비특보와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표됐고요. 이 동해상으로도 특보가 발표되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에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6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